캔들스틱 패턴은 성공적인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캔들스틱 패턴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캔들스틱 패턴 거래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캔들스틱 기본 사항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캔들스틱을 읽는 방법입니다. 상승세를 나타내는 녹색 캔들과 하락세를 나타내는 빨간색 캔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캔들 몸통이고 여기는 캔들의 꼬리입니다. 녹색 캔들의 시작 가격은 아래에 있고 종가는 위에 있습니다. 빨간색 캔들의 시작 가격은 위에 있고 종가는 아래에 있습니다. 위 꼬리는 가장 높은 가격대를 나타내고 아래 꼬리는 가장 낮은 가격대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왜 캔들스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캔들스틱 패턴은 시장 내에서 매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보조지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특정 시점에서 거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캔들스틱 패턴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캔들스틱 패턴만으로 거래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낮은 품질의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캔들스틱 패턴을 합류 영역의 주요 선과 결합하여 거래의 품질을 높이고 거래 품질을 높여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정확한 캔들스틱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캔들스틱 패턴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자주 발생하는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 꼬리 캔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꼬리가 이동하는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튀어나온 모든 캔들을 의미합니다. 긴 꼬리 캔들에는 높은 품질을 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캔들의 몸통이 작을수록 더 좋습니다. 둘째, 꼬리가 길수록 더 좋습니다. 이제 이것이 주요 레벨과 결합하여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가격이 상승하여 저항선에 도달하였고 반전되었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완벽한 긴 꼬리 캔들이 형성되었고 저항선에서 숏거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턴 뒤에 숨겨진 가격 움직임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수자들이 가격을 더 높이 올리려고 했지만 상승 모멘텀에 실패하고 초기 상승에서 꼬리가 길어졌습니다. 만약 상승 모멘텀으로 마감했다면 캔들이 이렇게 보였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모멘텀 캔들입니다. 긴 꼬리 캔들은 이 선에서 이익을 실현하려는 매도자들과 롱 거래를 하려는 매수자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매수자가 롱 거래를 하고 매도자는 숏 거래를 하는 이중적 행동으로 인해 가격이 정체되고 특정 주요 선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번엔 반대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다 반등하였고 가격이 다시 하락하여 지지선에 도달하고 다시 반전되었습니다. 이때 긴 꼬리 캔들이 만들어지고 지지선에서 매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움직임 뒤에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매도자들이 가격을 낮추려고 했지만 하락 모멘텀에 실패하고 초기 하락에서 꼬리가 길어졌습니다. 긴 꼬리 캔들은 주요 선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매도자들과 새로운 롱 거래를 시작하는 매수자들의 조합을 통해 형성됩니다. 다음으로 여러 개의 긴 꼬리 캔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개의 긴 꼬리 캔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차트는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지만 상승하다가 반전되어 저항선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상승할 때 저항선에서 긴 꼬리 캔들이 여러 개 형성되어 숏거래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패턴 뒤에 있는 가격 움직임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이는 매수자들이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매도자들이 그 선을 강하게 지켰고 이번에도 이 저항선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가격이 하락하다 반전하여 지지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할 때 지지선에서 긴 꼬리 캔들이 여러 개 형성되어 롱 거래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패턴 뒤에 있는 가격 움직임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이는 매도자들이 지지선을 돌파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이는 매수자들이 이 선을 강하게 지켰고 이번에도 이 지지선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망치형 캔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망치형 캔들은 전통적인 긴 꼬리 캔들과 매우 비슷하지만 꼬리가 이동하는 추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나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상승하다가 반전되고 다시 상승함에 따라 저항선이 형성되고 망치형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항선에서 숏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패턴 뒤에 있는 가격 움직임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가격이 저항선에 도달했을 때 강한 숏 세력이 시장에 진입하여 꼬리가 상승 추세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며 이 저항선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가격이 하락하다 반전되고 다시 하락하여 지지선이 형성되면서 역망치형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에서 롱 매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움직임 뒤의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 가격이 지지선에 도달했을 때 강한 롱 세력이 시장에 진입하여 꼬리가 하락 추세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지선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인사이드 캔들입니다. 이것은 캔들의 고점과 저점이 이전 캔들의 고점과 저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트에서 상승하다 반전하였고 다시 상승할 때 저항선이 형성되고 인사이드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항선에서 숏 매도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패턴 뒤에 있는 가격 움직임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격이 더 높은 고점을 만들지 못했으며 이는 시장에서 매수자들의 모멘텀 상실을 보여주며 더 이상 추세 방향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이제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다 지지를 받고 반전되어 지지선을 형성했습니다.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인사이드 캔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에서 롱 매수 거래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가격 움직임 뒤에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가격은 더 낮은 저점을 만들지 못했으며 이는 시장의 매도자들의 모멘텀 상실을 보여주고 매도자들이 더 이상 추세 방향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다음은 연속 수축 캔들입니다. 크기가 줄어드는 연속적인 캔들이 있습니다.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주목하세요. 이 차트에서 가격이 상승하다가 저항선에 도달하고 반전되었습니다. 가격이 저항선에 접근할 때 캔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주목하세요. 이 패턴은 십자형 패턴이 형성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이러한 조합이 있을 때 거래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패턴 뒤에 있는 가격 움직임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이는 시장에서 매수자들의 모멘텀 상실을 보여줍니다. 각 캔들마다 이동거리가 점점 짧아지고 매수자들이 상승 추세의 통제력과 모멘텀을 잃고 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고 지지선을 형성하였습니다. 반전하여 다시 지지선에 접근하기 시작할 때 캔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주목하세요. 롱 매수 거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작아지는 캔들이 여러 개의 긴 꼬리 캔들로 마무리되는 것을 다시 주목하세요. 이는 거래의 품질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가격 움직임 뒤에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 각 캔들이 점점 짧아지고 매도자들이 통제력을 잃고 모멘텀을 상실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다음은 연속적으로 커지는 캔들입니다. 이것은 크기가 점점 커지는 연속적인 캔들입니다. 먼저 저항선에서 숏 매도 거래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 트레이더는 긴 꼬리 캔들이 형성된 직후에 숏 거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안전한 진입은 캔들이 점점 커지는 이 캔들 패턴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숏 매도 거래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패턴 뒤에 있는 가격 움직임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이 패턴은 캔들이 점점 커짐에 따라 매도자들의 하락 모멘텀의 증가를 보여줍니다. 즉, 이 패턴을 추세 변화 확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먼저 지지선에서 롱 매수 기회를 판단합니다. 롱 거래 기회가 발생한 후에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캔들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이 가격 움직임 뒤에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 롱 매수 세력이 시장에 들어왔음을 확인해 줍니다. 이 패턴은 캔들이 점점 커짐에 따라 매수자들의 상승 모멘텀의 증가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캔들 색상 변화입니다. 연속적으로 같은 색의 캔들이 나타난 후에 반대색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 차트에서는 상승 추세에서 가격이 상승하다 반전되어 저항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녹색 캔들이 저항선에 접근하면서 빨간색 캔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가격이 저항선에 도달했을 때 반전 캔들스틱 패턴을 형성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이러한 조합이 거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패턴 뒤에 있는 가격 움직임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이 연속적인 녹색 캔들은 계속 상승하다가 빨간색 캔들이 나타나면서 매수 모멘텀 상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다 반전되어 지지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빨간색 캔들이 지지선에 접근하면서 녹색 캔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격 움직임 뒤에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이 연속적인 빨간색 캔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마감되지 못하고 초록색 캔들이 나타남으로 매도 모멘텀의 상실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모멘텀 캔들입니다. 이것은 캔들 몸통 크기가 이전 캔들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강한 모멘텀 증가를 나타냅니다. 상승 추세 차트의 저항선에서 매도 숏 거래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 트레이더는 여기 망치형 캔들이 형성된 직후에 바로 숏 거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안전한 진입 방법은 이와 같이 모멘텀 캔들이 형성되는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매도 숏 거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패턴 뒤에 있는 가격 움직임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모멘텀 캔들은 많은 매도자들이 실제로 이 선에서 시장에 진입하여 강한 하락 모멘텀을 생성하고 거대한 모멘텀 캔들이 형성되도록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반대로 긴 꼬리 캔들을 통해 지지선에서 매수 롱 거래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롱 거래 기회가 발생한 후 이 모멘텀 캔들이 형성되기를 기다립니다. 이 가격 움직임 뒤에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모멘텀 캔들은 많은 매수자들이 실제로 이 지지선에서 시장에 진입하여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형성하고 거대한 모멘텀 캔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캔들스틱 패턴을 살펴보았으니 다양한 진입 방법을 통해 이러한 패턴을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캔들스틱으로 어떻게 거래하는지, 또 횡보장에서는 어떻게 거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전략의 핵심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의 변형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섹션에서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 하나의 시간 프레임만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상승 추세에서의 추세 거래입니다. 이것은 거래의 구조입니다. 차트에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명확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 따라 거래하고 싶으신가요? 여기 지지선, 같은 영역의 이동평균선, 그리고 61.8% 피보나치 레벨이 겹치는 영역이 있고 이 같은 요인들로 롱 거래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이 겹침 영역에서 형성된 지지선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캔들 중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성된 캔들은 여러 개의 긴 꼬리 캔들과 영망치형 캔들입니다. 다시 말해 캔들 패턴 중 어떤 것이든 형성될 수 있고 그 방식은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겹침 영역에서 그대로 돌파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가격이 정체된다면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추세가 상승 추세일지라도 단기 추세는 하락 추세이며 가격이 해당 영역에서 멈춘 후 다시 돌파하여 더 큰 추세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캔들스틱이 형성되고 주요 선에 반응한 후 추세 변화 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는 단기 하락 추세가 끝났고 더 큰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시간대만 사용하는 경우 계속 진행하면서 모멘텀이 생기고 후속 캔들이 이렇게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겹침 영역에서 실제로 강한 매수 세력이 시장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가 매수 롱 거래를 진입할 때입니다. 이제는 하락 추세에서의 추세 거래이고 거래의 구조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더 낮은 고점과 저점을 통해 하락 추세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기가 겹침 영역이고 거래 기회가 나타난 곳입니다. 가격이 저항선에 왔을 때 겹침 영역에서 캔들스틱 패턴이 형성되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십자형 캔들이 형성된 후 모멘텀 캔들이 나타나며 이 선에서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세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추세선이 깨지면 반전이 확인되고 그때 매도 숏 거래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핀트러스트 주식에 대한 공매도 거래 진입입니다.
최근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약세 시장 심리에 맞춰 공매도 거래 진입만을 엄격히 찾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삼각형 패턴이 형성되었고 그 저점을 통과하는 하락 추세가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가격이 패턴 아래로 하락하며 하락세의 지속과 약세 시장 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가 겹침 지점이었고 거래 기회가 발생한 곳입니다. 가격이 겹침 지점으로 다시 상승할 때 긴 꼬리 캔들이 형성되어 이 영역에 대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하락 모멘텀 캔들 이후에 숏 매도 거래를 하거나 진입 전략과 도구를 사용하여 장중 추세 변화를 찾고 숏 매도 진입을 하는 것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상승 추세에서의 반전 거래입니다. 거래 설정의 구조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반전 포인트로 인해 저항선이 생겼습니다. 가격이 이 선에 접근할 때 캔들의 폭이 줄어들어 매수자들의 모멘텀 손실을 보여주었고 특히 반대 추세 거래 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선호합니다. 가격이 이 선을 여러 번 돌파를 시도했지만 저항선이 강하게 유지되었고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여러 개의 긴 꼬리 캔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추세 변화 확인이 필요했으며 이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강한 하락 모멘텀을 보여주는 크기가 증가하는 캔들이 필요합니다. 둘째, 추세선은 돌파하는 모멘텀 캔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반전을 확인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숏 매도 거래 진입을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상승 추세에서의 반전 거래입니다. 다음은 하락 추세에서의 반전 거래입니다. 거래의 구조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 두 포인트로 인해 지지선이 생겼습니다. 가격이 이 선에 도달할 때 매우 긴 꼬리 캔들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긴 꼬리 캔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며 돌파하면 반전이 확인되어 롱 매수 거래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승 추세에서의 반전 지속 거래입니다. 거래의 구조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 추세가 더블탑 패턴이 형성되고 그 후 전저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반전이 확인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반전 진입은 여기에서 발생하지만 이 두 번째 진입은 반전 거래에 들어가는 또 다른 방법이며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진입은 더 낮은 저점을 만들었고 새로운 추세 변화의 모멘텀을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격이 되돌아오고 여러 개의 캔들과 함께 새로운 저항선에 반응하는 추세선이 아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반전이 확인되면 반대 방향으로 숏 매도 거래 진입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하락 추세에서의 반전 지속 거래입니다. 거래의 구조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중 바닥이 형성되기 전에 하락 추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전고점을 돌파하여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반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가격이 되돌아오면서 줄어드는 캔들 중에 긴 꼬리 캔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추세 변화를 확인하는 옵션으로 캔들 패턴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캔들이 커지면서 위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상승하여 움직였기 때문에 거래에 늦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중시간대 사용이라는 다음 주제로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거래 기회 영역에서 캔들스틱이 형성된 직후에 장중 추세 변화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다중시간대 사용과 결합된 핵심 공식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략의 핵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중시간대를 사용한 상승 추세에서의 추세 거래입니다. 여기 상승 추세의 이 겹침 영역에서 거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후 여러 개의 긴 꼬리 캔들이 겹침 영역에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추세 변화 확인은 이 모멘텀 캔들에서 나왔습니다. 즉, 이 모멘텀 캔들이 여기서 마감될 때까지는 거래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진입 시점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다중시간대를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캔들이 형성된 후 더 낮은 장중시간대로 가서 가격 움직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추세 변화를 나타내며 더 빠른 시점에서 거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더 짧은 시간대 차트를 옆에 놓겠습니다. 왼쪽은 6시간 차트입니다.
모든 캔들스틱이 6시간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은 30분 차트 시간대이고 각 캔들은 30분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동일한 주요선, 동일한 되돌림, 동일한 겹침 영역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의 30분 시간대에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볼 수 있고 왼쪽의 6시간 시간대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가격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긴 하락 추세가 지난 후 겹침 영역에서 반응하여 상승 추세로의 추세 변화를 나타내는 가격 움직임의 형태를 찾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지지선에서 이중 바닥이 형성되었고 이는 더 높은 시간대에서는 긴 꼬리 캔들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스윙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이 배치된 후 가격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모멘텀과 함께 명확한 고점을 형성합니다. 이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확인하며 진입 전략과 도구를 사용하여 같은 시간대 또는 더 낮은 시간대에서 롱 매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다중 시간대를 사용할까요? 왼쪽의 높은 시간대만 사용하면 이 캔들의 꼭대기에서 진입하게 되고 낮은 시간대에서 대략 여기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낮은 시간대를 사용하여 진입하면 여기에서 거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더 빠른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른 시점에서 진입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추세 감소로 인해 잠재적으로 되돌리거나 완전히 반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더 이른 진입은 추세가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더 큰 움직임의 처음을 포착하므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중 시간대를 사용한 하락 추세에서의 추세 거래입니다. 왼쪽은 8시간대 차트이며 하락 추세의 겹침 영역에서 매도, 숏 거래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가격이 해당 영역으로 되돌아오면 색이 변하고 꼬리가 있는 캔들이 생깁니다. 그때 추세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오른쪽의 2시간대 차트를 사용합니다. 동일한 주요선, 동일한 되돌림, 동일한 겹침 영역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의 추세 변화를 알리는 가격 움직임의 낮은 시간대에서 캔들스틱 패턴의 내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전 패턴인 이중 천장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캔들 마감 가격을 기준으로 본다면 완전한 추세 변화 패턴입니다. 낮은 고점과 낮은 저점을 만들었고 하락 모멘텀 캔들과 결합하여 반전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진입 전략을 사용하여 낮은 시간대를 통해 매도, 숏 거래 기회를 찾습니다. 만일 왼쪽에 긴 시간대만 사용한다면 이 하락 모멘텀 캔들이 형성될 때까지 매도, 진입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2시간대 차트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2시간의 짧은 시간대를 사용하여 진입점을 찾으면 여기 위에서 매도, 숏 진입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더 빠른 시점이고 큰 이점입니다. 세 번째, 다중 시간대를 사용한 상승 추세에서의 반전 거래입니다. 왼쪽에는 6시간 시간대가 있습니다. 반전 포인트로 인해 저항선이 생겼고 여기서 반전 거래 기회가 나타났으며 인사이드바 패턴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진입점 찾기에 사용된 30분 시간대가 있습니다. 동일한 주요선, 동일한 되돌림, 동일한 겹침 영역을 보여줍니다. 30분 시간대에서는 가격 변동이 보이기 때문에 추세선을 그릴 수 있지만 6시간 시간대에서는 그릴 수 없었습니다. 추세선이 돌파된 후 이 영역에서 매도, 숏 진입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왼쪽에 6시간 시간대만 사용했다면 이 하락 모멘텀 캔들이 마감될 때까지 진입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30분 차트의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네 번째 다중 시간대를 사용한 하락 추세에서의 반전 거래입니다. 왼쪽은 4시간 시간대이며 반전 포인트로 인해 주요 지지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 거래 기회가 생겼으며 이 선에서 여러 개의 긴 꼬리 캔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른쪽은 진입점으로 사용된 1시간 시간대입니다. 동일한 주요선, 동일한 되돌림, 동일한 겹침 영역을 보여줍니다. 캔들은 더 낮은 저점으로 마감하는 반면 RSI는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하여 다이버전스를 만들었고 이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 변화에 대한 초기 신호입니다. 그리고 반전 패턴인 이중 바닥으로 볼 수 있으며 전고점을 돌파하였습니다. 가격이 이를 돌파하면 더 높은 고점을 형성하며 이중 바닥 반전과 다이버전스 반전이 모두 확인되면서 더욱 높은 품질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왼쪽의 4시간 차트만 사용했다면 매수 롱 거래를 기회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상승 모멘텀 캔들이 마감된 후에야 매수 거래를 찾기 시작했을 것이며, 이는 1시간 차트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차트를 사용함으로써 이 아래 지점부터 매수 롱 거래를 할 수 있어 큰 장점이 됩니다. 5번째, 다중시간대를 사용하는 상승 추세의 지속적인 반전 거래입니다. 그리고 6번째, 다중시간대를 사용하는 하락 추세의 지속적인 반전 거래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단일 시간대를 사용할 때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되 이제 다중시간대 분석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짜 캔들과 가짜 반전이란 무엇일까요?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반전 지점으로 인해 지지선이 만들어졌고 가격이 이 선에 도달했을 때 지지선에서 매우 긴 꼬리 캔들이 여러 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건 훌륭한 매수 거래 기회야. 바로 롱을 진입해서 큰 돈을 벌겠어. 그러나 가격이 모멘텀과 함께 돌파하면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가짜 반전, 함정이라고 합니다. 추세 변화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캔들 패턴이 형성된 후 즉시 진입하는 초보 트레이더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손절매를 이 캔들 아래의 이 영역에 가깝게 설정합니다. 만약 강한 숏매도 세력이 시장에 들어오면 그 근처에 설정한 손절매 주문들이 한 번에 발동됩니다. 그로 인해 그 지점의 모든 롱 매수 포지션이 한 번에 청산됩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모멘텀 캔들이 형성되는 이유입니다. 이는 그 지점에서 미리 걸었던 모든 롱 매수 포지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항상 가격 움직임을 기다려 실제로 가격 반전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반전이 확인된 후 실제 중요한 진입점을 찾아야 하며 이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1시간 차트를 불러와서 여기 캔들스틱 패턴이 형성된 곳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어떻게 함정에 빠졌는지 보겠습니다. 왼쪽은 6시간 차트이고 오른쪽은 1시간 차트입니다. 동일한 주요선, 동일한 하락 추세, 6시간 차트와 동일한 겹침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짧은 시간대에서 완벽한 하락 삼각형 패턴이 형성됩니다. 가격이 패턴 아래로 돌파했으며 이는 하락 추세의 지속을 알리는 가격 움직임입니다. 반전 신호를 나타내는 가격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 긴 시간대에서 형성된 긴 캔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격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 차트에서는 롱 매수 거래 기회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강한 하락 추세 속에서 롱 매수 진입을 고려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패턴 상단을 돌파하고 더 높은 고점을 만들고 둘째, 추세 변화 확인 후 수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제한하는 정밀 진입 지점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하락하는 동안 제가 여러 번 숏 매도했던 트위터 주식입니다. 여기 더 낮은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주식 종목을 찾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초록색 캔들이 나타나지 않는 명확하고 강한 하락 모멘텀을 보았고 이는 특히 반대 추세로 진입할 때 롱 매수 포지션을 찾는 경우 이미 나쁜 신호입니다. 이 두 개의 반전 포인트로 인해 지지선이 만들어졌고 가격이 이 선에 도달했을 때 긴 꼬리 캔들이 나타나 가격이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자동으로 롱 매수 진입을 했다면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함정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제 일봉 차트를 열어 이 캔들 내부를 살펴보고 왜 실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월간 차트이고 오른쪽은 일일 차트입니다. 동일한 주요선, 동일한 하락 추세, 동일한 캔들스틱이 형성된 겹침 영역입니다. 하락 삼각형 패턴이 형성된 후 돌파했으며 이는 추가적인 하락 모멘텀과 하락 추세의 지속을 나타냅니다. 매우 강한 하락 추세에 대한 반대 추세 진입을 고려하기 전에 왼쪽의 일봉 차트에서 녹색 캔들이 나타나거나 여러 개의 긴 꼬리 캔들이 형성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일봉에서 패턴 위로 돌파하고 더 높은 고점을 형성한 후
가격 움직임에 따라 장중 저점을 통한 롱 매수 진입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패턴 아래로 돌파된 후 되돌림을 통해 하락 추세에 따라 거래하는 거래자들에게 숏 매도 거래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코인베이스 주식 종목입니다. 무엇이 약세 편향을 일으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녹색 캔들이 나타난 후 빨간색 캔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롱 매수자들의 모멘텀이 상실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일일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코인베이스 일간 차트가 있고 주간 차트와 동일한 구간입니다.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가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전환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형성된 하락 삼각형 패턴으로 이것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의 반전 패턴입니다. 그래서 하락 모멘텀에 맞춰 숏 매도 거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동안 여러 번 진입했던 거래 중 하나가 이 지점입니다. 캔들이 하락 삼각형의 바닥과 추세선으로 되돌아오면서 훌륭한 숏 매도 거래가 생겼습니다. 다시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 하락 모멘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주식 종목을 찾고 있는 가치 투자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 반응 지점들로 인해 중요한 지지선이 생겼습니다. 가격이 이 선에 도달했을 때 윗꼬리가 긴 녹색 캔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강한 하락 추세에서 단순히 주요 선에서 캔들스틱 나타났다는 이유로 매수롱 거래를 했다면 가격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함정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4시간 차트에서 이 캔들의 내부를 살펴보고 매수롱 거래가 왜 실패했는지 보겠습니다. 왼쪽은 주간 차트이고 오른쪽은 4시간 차트입니다. 동일한 주요선, 동일한 하락 추세, 캔들스틱이 형성된 동일한 겹침 영역입니다. 이 시간대에서는 하락 쇠기형 패턴만 있었고 추세선 위로 돌파 없이 더 높은 고점 없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을 나타내는 가격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하락 쇠기형 패턴 아래로 갭을 형성하며 지지선 아래로 내려갔고 이는 하락 추세의 지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완전한 거래는 여러 중요한 레벨이 가까이 모여 겹침 영역을 형성하고 이 영역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왼쪽을 보면 레벨 1과 레벨 2라는 두 개의 중요한 선이 있습니다. 이 두 선은 매우 다르고 뚜렷한 중요한 선입니다. 그리고 이 선들이 서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 선에 접근할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선에서 캔들스틱 패턴을 찾아야 할까? 아니면 두 번째 선에서 캔들스틱 패턴을 찾아야 할까? 이렇게 서로 가까이 그려진 여러 선은 혼란과 분석 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선을 그리는 대신 넓은 영역을 그리고 이 영역을 캔들스틱 패턴이 형성되는 일반적인 영역으로 간주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캔들스틱이 반드시 영역 내에서 형성될 필요는 없으며 조금 벗어난 곳에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여기서 되돌아와서 이 영역에 들어가면 넓은 영역 안에 긴 꼬리 캔들이 형성되며 가격이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불완전한 거래 진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캔들스틱 패턴이 주요 선이 쌓여있는 일반적인 영역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추세 변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더 짧은 시간대 4시간 차트를 옆에 두겠습니다. 왼쪽은 12시간 차트이고 오른쪽에는 4시간 차트가 있습니다. 동일한 주요선, 동일한 하락 추세, 동일한 겹침 영역을 보여줍니다. 4시간 차트에서 추세선을 그린 후 가격이 이를 돌파하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변화가 확인되며 장중 짧은 시간대에서 매수 거래 진입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레벨 1은 여기 있고 레벨 2는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명확하고 구별되는 두 개의 선이지만 서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선을 그려 혼란을 초래하는 대신
넓은 영역을 만들고 그 넓은 영역에서 캔들스틱 패턴이 형성되기를 기다리며 추세 변화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 영역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개의 캔들이 이 영역에 반응하는 모습과 캔들 색상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더 짧은 30분 차트를 이 차트 옆에 두고 보겠습니다. 왼쪽은 2시간 차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30분 차트가 있습니다. 동일한 주요선, 동일한 하락 추세, 동일한 겹침 영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캔들스틱 안에서 대칭 삼각형 패턴이 형성되고 가격이 상승 모멘텀으로 위로 돌파하면서 추세 변화가 확인되면 짧은 시간대에서 롱 거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벨 1이 여기 있고 레벨 2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 개의 개별선을 그리는 대신 영역을 만듭니다. 가격이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모두 반응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 중요한 영역에 진입했을 때 긴 꼬리 캔들과 캔들 색상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짧은 시간대인 30분 차트를 옆에 놓겠습니다. 왼쪽은 4시간 차트고 오른쪽은 30분 차트입니다. 동일한 주요선, 동일한 상승 추세, 동일한 겹침 영역을 보여줍니다. 캔들스틱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볼 수 있고 어떤 패턴을 사용하든 전저점과 지지선은 아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모멘텀 캔들이 돌파하여 반전이 확인되면 장중 더 짧은 시간대를 통해 매도 숏 거래 진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불완전한 영역이 아닌 곳에서는 꼭 거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보수적인 트레이더가 되어 명확한 지지 및 저항선에서만 거래 설정을 찾는다면 손실을 줄이고 보다 확실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며 트레이더는 트레이더로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을 선택해서 수익을 낸다면 그게 맞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예로 왼쪽 레벨 1과 레벨 2가 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스윙 고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선입니다. 최근 가격의 최고점을 의미하며 가격이 이 선에 도달할 때마다 이를 돌파하지 못하고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선을 하나의 영역으로 취급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예입니다. 여기 가격이 약간 위로 돌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보 거래자는 이것이 매도 숏 거래를 무효화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험이 많은 거래자는 장중 추세 변화가 발생하면 이 매도 거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역에서 캔들스틱 패턴이 형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만든 영역 내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이 돌파는 허위 돌파라고도 하며 초보 거래자들은 모두 이 돌파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가격이 이 영역에 있고 윗꼬리 캔들이 여러 개 나타났으며 이 영역에서 반응을 보여줍니다. 항상 그렇듯이 추세 변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시간 차트를 옆에 두겠습니다. 왼쪽은 8시간 차트이고 오른쪽은 2시간 차트입니다. 동일한 주요선, 동일한 상승 추세, 동일한 겹침 영역을 보여줍니다. 캔들스틱 내부에서 상승 쐐기형 패턴이 형성되었고 가격이 하락 모멘텀 캔들과 함께 아래로 돌파할 때 추세 변화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장중 더 짧은 시간대를 통해 매도 숏 거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거래 영역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비트코인이 폭락하기 전 발생했던 흥미로운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하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반전이 발생하기 전에 더 긴 시간대를 주시하고 있었다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월간 시간대입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선과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졌을 것입니다. 더 긴 시간대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더 큰 비중을 가지며 특히 월간 시간대에서 발견될 때 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월별 가격 움직임과 월별 주요선은 형성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입니다.
월별 시간대에서 눈에 띄고 시각적으로 명확할 때 이 영역에서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 영역은 역대 최고점이었으며 가격이 이 선에 도달했을 때 이 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여러 개의 캔들이 이 선과 영역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공매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큰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트코인이나 상관관계가 있는 암호화폐를 이 선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포지션을 청산하여 수익을 확보한 다음 다른 잠재적 진입점을 기다리는 것이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기 반전은 많은 큰 손들이 수익을 실현한 대략적인 지점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큰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두 번째 상승은 거래자들이 매수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시장의 매개 변수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간 차트를 열어 이 차트 옆에 두겠습니다. 왼쪽은 비트코인 월간 차트이고 오른쪽은 비트코인 주간 차트입니다. 동일한 주요선, 동일한 상승 추세, 동일한 겹침 영역을 보여줍니다. 주간 차트에서 가격이 약간 위로 돌파하여 불완전한 영역이 된 것을 주목하세요. 만약 월간 차트의 가격 움직임과 주요선을 기반으로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청산 확인 포인트는 여기 추세선 돌파 영역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시간대에서는 아무도 여기에서 이렇게 급격한 반전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약간의 조정으로 끝나고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달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더와 투자자로서 고품질 진입만을 찾고 그 포지션을 영원히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위험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수익을 고려하여 돈을 출금하는 것은 훌륭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